삶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삶이 꿈과 같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멀쩡하게 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너무나 넋을 잃고 있어서 존재에 관한 가장 확연한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란 놀랍도록 엄청난 수수께끼라는 사실입니다. 삶은 모든 신비의 어머니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도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도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일상을 흘려보내고 있죠. 나와 함께 한 가지 철학적 실험을 해보고 나서 인간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 영원한 순간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별난 사건에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도대체 다 무엇일까요? 당신은 아시나요? 정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적과 신비를 찾아서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삶 그 자체보다 더 신비롭고 기적적인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삶 그 자체 말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밤하늘을 향해 맨 처음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작고 희미한 점들 하나하나가 수십 개의 은하계로 이루어진 본 모습을 드러냈죠. 게다가 그 각각의 은하계는 수백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나 엄청나고 무한히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80살까지 산다고 해도 당신은 그 우주를 이해할 고작 4000주일의 시간밖에 갖지 못한 셈입니다. 이제야 뭔가 좀 제대로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궁지는 너무나 깊고도 당혹스러운 것이어서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지 않고 멀쩡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삶이란 그저 나날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따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요. 한 번도 멈춰서서 의문을 품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이란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삶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일종의 비몽사몽 상태에 빠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취 주사라도 맞은 듯 존재의 놀라움과 신기함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품방울이 터져버리면 우리는 문득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를 삶 속으로 다시 일깨워 놓는 것은 죽음을 대면하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현기증 나는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창문을 뚫고 비쳐든 한 줄기의 햇살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깨우는 그 종소리가 어떤 형태였든 간에 우리는 경이로운 한순간 정상이라 불리는 그 마비 상태를 떨쳐내고서 숨막히게 덮쳐오는 불가해한 신비 속에 온통 잠겨있는 자신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지금 당장 존재의 신비를 인식해 보세요. 사실 너무나 신비로운 이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넋을 잃은 채 나날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자기 견해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나머지
자신이 상상해낸 세계를 현실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존재의 신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건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리둥절한 기분이 드신다면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 번째 통찰을 대면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아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어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실상은 겉보기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상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는 이 삶 또한 그런 꿈과 같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삶이라는 꿈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삶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확신하는 나머지 이 말을 웃어넘겨 버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실제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바로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뿐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경험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꿈과도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또 하나의 철학적 실험을 해보고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이 꿈과 같다는 생각은 우습게 느껴집니다. 나는 전도사가 아니라 철학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념에 대한 회의론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관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회의론을 품어보기를 좋아합니다. 삶에 대한 현재의 이해가 오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당신은 마음을 열고 있나요? 사실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기나 한가요? 우리 문화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적 현실관을 과연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럴듯해 보이는 확실성도 내일이면 이내 어리석은 미신으로 변한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들도 되돌아보면 많은 것이 엉뚱하고 웃기는 발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훗날 우리의 현재를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문화적 관념들이 똑같이 엉뚱하고 웃기는 발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진 않을까요?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믿음을 확신할 수 있나요? 글쎄요. 당신은 어떤 것을 전적으로 확신했다가 나중에 가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던 적은 없나요? 당신의 현재의 믿음 또한 틀렸음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 말을 이해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믿고 받아들였던 모든 신념들을 의심해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는 당신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과거의 기억에 근거한 모든 믿음을
의심해도 좋습니다. 기억이란 틀리기 쉬운 것이니까요. 극단적인 생각이긴 해도 옳지 않나요?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순간의 경험은 믿음이 아니라서 거기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실성은 그것 자체가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자신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경험을 살펴보는 것뿐입니다. 이건 정말 주체적인 깨달음 아닌가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면 당신은 나나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알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현재의 이 순간을 좀 더 또렷이 의식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삶이 꿈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이제부터는 약간의 철학적 고개 열차 타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 붙드세요. 아니면 아예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 버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좀 빠르게 달릴 작정이니까요. 자각생이란 삶이 꿈과 같다는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실의 꿈과도 같은 성질을 몸소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꿈과도 같음을 보여줄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즉각적 경험 속에서 스스로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다음의 통찰입니다. 하지만 단단히 준비하세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뒤흔들어 놓을 테니까요.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꿀 때는 당신은 꿈속의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외면상의 정체일 뿐입니다. 그건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그 꿈을 꾸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정체입니다. 나는 삶이 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삶이라는 꿈속의 한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정체일 뿐입니다. 그건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는 그보다 훨씬 덜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신비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꿈을 목격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당신이 자기가 사람이라는 가정을 그냥 한번 실험적으로 기꺼이 내려놓아 볼 의사가 있다면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잘 살펴보세요. 당신은 바로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경험의 경험자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별난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옳은 말 아닌가요?
해보세요. 경험의 경험자가 되세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 되세요. 물론 상식은 당신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도 나는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 나는 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무엇인 것처럼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닌 이 아리송한 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그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몸은 나이를 먹고 당신의 마음은 성숙해졌지만 그 어떤 무엇인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본질적인 진짜 당신은 당신이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지 않은가요? 변함없이 남아있는 이 본질적인 당신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당신의 모든 경험에 변함없는 배경입니다. 의식은 변해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변함없는 목격자입니다. 의식은 언제나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수긍하시나요? 바로 지금 당신은 경험의 흐름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하고 영원한 정체입니다. 경험의 흐름 속에서는 당신은 어떤 특정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당신의 외면적 정체입니다. 외면적 정체는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겉모습일 뿐이죠. 깨어있거나 꿈을 꾸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잠들어서 꿈을 꾸고 있을 때는 현재 당신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의식에서 사라지고 꿈속의 또 다른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의식인 진짜 정체는 영원히 똑같이 남아있지만 외면상의 정체는 밤마다 완전히 변신합니다. 사실 깊은 잠 속에서는 당신의 외면상의 정체는 통째로 사라져버립니다. 의식이 잠들어 버리면 당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식은 당신이 몸이며 의식은 그 몸속을 들락날락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 속에서는 당신은 의식이고 그 속을 몸이 들락날락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나요? 꿈꾸는 동안에는 당신의 꿈속 세계가 매우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때로 그건 놀랍도록 생생해서 당신은 꿈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각 상태에서 꿈을 꾸면 당신은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가 그 꿈을 지켜보는 꿈꾸는 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자각 상태에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기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믿기를 그만두세요. 끝없이 변화해가는 이 순간을 지켜보는 의식이 되세요. 어떤가요? 생소한 생각들을 이해한다는 건 마치 탕 속에서 비누덩어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도 비슷한 일입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마음의 한숨을 돌리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쉬진 마세요. 우리는 꽤나 문자 그대로 현실 전환을 향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겉과 속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철학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해볼 준비가 됐나요? 네 번째 통찰은 세상은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꿈을 꿀 때 당신은 자신을 꿈속 세계의 한 인물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의식이고 꿈속 세계가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도 당신은 삶이라는 꿈속의 한 인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은 의식이고 이 삶이라는 꿈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지금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감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생각은 의식 안에 존재하며 세상은 의식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당신은 이 세계를 시각적 이미지, 촉감, 배후의 소리들, 주위의 냄새 등의 감각적 느낌으로써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들은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인식되는 모든 것은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의식은 경험 속에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모종의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광활한 공간과도 같은 자기 자신을 의식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활자들은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생각들도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몸도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이 하나의 육신인 것처럼 느끼고 있을 테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의식이며 세상은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이라면 놀랄 일이 더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 살펴보세요. 시간이란 시시각각 변해가는 삼라만상의 끝없는 흐름이며 의식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의식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 사람이 된 꿈을 꾸고 있는 시간 밖의 의식입니다. 어때요? 머리가 어지러우신가요? 좀 안정을 취하세요. 다섯 번째 통찰은 덩어리가 꽤 크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자신이 그 드라마 속의 많은 인물들 중 하나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하나뿐인 의식이 그 모든 사람과 사물을
상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분리된 개인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삶을 꿈꾸는 하나인 그것이 꾸고 있는 삶이라는 꿈속에 다양한 등장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여러 인물로 변신하여 등장하는 삶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세요.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나와는 다른 정신적, 육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당신의 외면적 정체는 나의 외면적 정체와 구별됩니다. 하지만 의식인 당신의 진짜 정체와 의식인 나의 진짜 정체도 서로 구별되는가요? 아닙니다. 의식인 당신은 늘 지켜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식인 나 또한 그렇습니다. 의식인 당신은 공간 속에도 시간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인 나 또한 그렇습니다. 의식인 우리는 서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모두가 똑같은 의식입니다. 의식인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의식이며 그 의식이 삶이라는 꿈속에서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되어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삶이라는 꿈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인 의식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고개 열차 타는 재미가 어떤가요? 매트릭스나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느껴지더라도 놀랄 것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요. 삶의 스토리는 그보다도 더 많은 역설적 반전으로 꽉 차 있다는 점만 뺀다면 말이죠. 자각생이란 당신이 자신의 스토리의 주인공인 동시에 온 우주의 드라마를 지어내는 상상력 그 자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6번째 통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꿈을 꿀 때에 당신은 그 꿈의 근원인 동시에 꿈속의 한 등장인물입니다. 당신의 정체는 애당초 모순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당신의 정체 또한 원래부터 모순입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꿈의 근원인 동시에 그 속의 한 등장인물입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꿈속의 한 인물이 되어 있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삶 속에 이 인물에만 동화되어 있는 한 당신은 삶이라는 꿈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각생은 자신의 모순적인 속성의 양극을 동시에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 속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뒤집어 보세요. 당신은 의식이고 세상은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당신은 시간 속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뒤집어 보세요. 당신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삼라만상의 흐름을 지켜보는 영원한 지금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당신은 분리된 개인인 것 같습니다. 뒤집어 보세요. 당신은 하나의 특이한 관점으로부터 존재를 경험하는 삶을 꿈꾸는 의식입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은 삶이라는 꿈 속의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뒤집으세요. 당신은 삶이라는 꿈을 꾸는 의식이며 모두가 당신입니다. 자각생이란 깨어서 그 모든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인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이 당신의 개체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각생이란 당신의 개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꿈을 꾸는 의식은 자신이 한 개인이라고 꿈으로서만 삶의 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각생이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진실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 에너지가 당신을 당신의 삶 속으로 밀어 넣어주고 있음을 알기에 말입니다. 자각생은 일상적 존재의 기쁨과 드라마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가득 채워줍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 본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당신의 본성에 대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마찬가지로요. 당신은 의식이 더욱 깨어날 기회를 주는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꿈꾸어냅니다. 자각생이란 깨어남의 장대한 모험인 일상의 삶 속으로 온 마음을 바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각생이란 깨달음의 초연한 상태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의 유쾌한 상태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니 철학적 시차증 때문에 조금 어지럽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깨어남은 삶이라는 꿈속의 한 사람이 되는 느낌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7번째 통찰인 철학적 현실 점검의 절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너무나 친해져서 따로가 아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임을 깨달을 때 느끼는 그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신이 겉보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한정된 감각의 범위 내에서 내가 포용하는 사람들, 예컨대 친구나 가족들하고만 연결감을 느낍니다. 내 인격적 자아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느낌이 없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도 멈춥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모든 사람이자 모든 사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신이 만인 만물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하나임을 알면 우리는 한정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시험해 봅시다. 이 순간 속에서 나를 만나세요. 이 글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다다라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나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의식합니다. 당신도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의식하시나요? 우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인 삶을 꿈꾸는 의식이 다른 형체들 속에서 자신을 만납니다. 겉보기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나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 느낌이 어떤가요? 모든 사람과 사물과 하나 되는 느낌이 어떤가요? 나에게 그것은 어우러짐과 공감의 경험입니다. 모든 것과 하나가 되니 모든 것과 사랑에 빠집니다. 나는 일체감 속으로 깨어 깊고도 강렬한 한정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은 삶의 그 모든 황홀과 고통을 통째로 껴안습니다. 함께 느끼는 환희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내 이기적인 관심사들이 문득 모두가 삶을 사랑하기를 비는 열망으로 바뀌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삶이라는 꿈을 꾸는 의식임을 알므로 나는 내 온갖 변장수를 다 동원하여 삶의 꿈을 즐기고 싶습니다. 나는 억압도 고난도 두려움도 없이 이 존재의 기적을 함께 찬양하고 경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러고 싶지 않나요? 까마득한 옛날부터 현자들은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답은 사랑임을 가르쳐왔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사랑만이 우리 사이의 분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니까요. 자신을 그저 분리된 개인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해가 미치든 상관하지 않고 한정된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분리라는 착각은 이기심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모두가 하나인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사심 없는 욕망이 모든 고난을 종식시키고 만물의 행복을 일구어냅니다. 분리가 착각임을 깨달으면 갈등은 결코 우리와 그들 사이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대로 일으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자에 대한 복수조차 또다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의롭다는 전쟁도 엽기적인 자해 행위일 뿐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통해 일으키고 있는 온갖 불필요한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인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고난을 종식시키고 만물의 행복을 일구어낼 사심없는 소망이 피어납니다. 분리가 착각임을 깨달으면 갈등이란 결코 우리와 그들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대로 일으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자에 대한 복수조차 또다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의롭다는 전쟁도 엽기적인 자해 행위일 뿐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자초하고 있는 온갖 불필요한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깨어서 모두를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의 집단적 삶의 경험이 얼마나 쉽게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저 깨어나기만 한다면 삶이라는 이 꿈이 얼마나 멋진 것이 될 수 있을지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자각생은 이 삶이라는 꿈을 분리의 악몽으로부터 우리가 그리는 환희로운 존재의 축제로 바꿔놓는 단순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사람이 된 놀이를 하고 있는 무한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육화한 삶의 신비입니다. 당신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둘인 동시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멋지지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도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도와 이 멋진 깨어남의 꿈을 즐길 수 있겠죠. 깨어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신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방황하며 외로워할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 혼수 상태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당신이 나를 깨워줄 수 있겠죠. 당신이 내 귀에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그 친절한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깨어나세요.